네, 알기 쉬운 연구비 집행 가이드 7번째 시간입니다. 세목별 사용 기준 중에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는 다양한 용도의 경비들이 집행이 되는데요. 일단 사용 용도를 통합이지바로상의 용도 구분 9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의 출장비인데요. 국내의 출장비는 말 그대로 과제와 관련된 참여 인력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를 말합니다. 여비는 수행기간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여행자 보험료나 비자 발급비도 마찬가지로 국내 출장비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인데요.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우편료, 전신전화료, 배송료, 그리고 국세지방세 공과금 및 과제와 관련 있는 제세금, 그리고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문계재료, 그리고 위탁정산 수수료 등을 해당 항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용료 등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의 전문가의 활용에 따른 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멘토수당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 부분이고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초청을 위한 여비도 전문가 활용비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외에 원고료나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도 해당 사용 용도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용직 활용비도 다른 사용 용도 구분보다는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의 구분 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인데요.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나 세미나 참가비를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인력 및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생을 지원하는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각 사업 규정별로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자격증 응시료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구분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비 외 항목인데요. 기술도입비는 이제 기술 매매 및 라이센싱 비용을 기술 도입비로 구분하게 되고, 이 기술 도입비 외에 다른 사용 용도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세미나 개최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그리고 기술정보 수집비 등의 경비를 기술 도입비 외 항목으로 적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는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비용, 그리고 과제에 사용되는 PC 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 설치, 임차 비용, 이런 부분이고요. 이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가 연구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비나 장비인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로 구분되는 부분은 사무용품비, A4, 마우스, USB, 외장하드 등 소량으로 구입하는 전산소모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그리고 연구실을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기 및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연구환경 유지비 성격이죠. 이런 것들과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회의비는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및 다가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야근 및 특근 식대는 과제 참여 인력의 야근 및 휴일 식대입니다. 네, 계상 및 집행 기준입니다. 국내의 출장비는 수행기간에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준용합니다. 근데 일부 수행기관들은 이제 해당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과제만을 위해서 마련된 여비 기준은 자체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기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자체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제만을 위해서 별도로 기준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행기간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용해서 실비로
여비를 국내 출장비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관련해서 공공요금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함 제작비, 세차비,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은 집행이 불가하고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벌금 성격도 당연히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도 과제와 관련된 직접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기관 운영비 성격은 집행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사 표시가 없는 논문 계제료. 그러니까 논문 계제료 집행하실 때 각 사업별, 과제별로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사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제의 결과물로서 논문이 게재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사 표시가 없는 논문 게재료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선물이나 기념품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에서의 사업과 이제 설문조사의 답례품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등에 있어서는 영리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그 회사 소속된 직원들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이 최소단위 부서 소속만 아니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총괄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게 지급하는 강의, 원고료 등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나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일단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여연구원이 아니시더라도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완화시켜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비 관련해서는 대학 등 학위과정에 대한 논문 지도비 안됩니다. 학위과정 자체가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이제 학위와 관련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 어학, 영어학원,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개인적인 능력 개발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 논문을 번역하기 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해서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그 역량이나 교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개인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종신학회비나 최종 단계 협약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연회비 이거는 과제와 상관이 없겠죠. 협약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도입비 및 기술 도입비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기관 자체 및 상호 수행기간 자체도 안 되고 상호 간 거래도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죠. 자체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도 안 되고 상호간에 수행기간 상호간에 이런 비용을 집행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그 연구원에서만 그 시험 분석을 해서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는 기기 장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데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 계약 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계약 단위로 구매한 것이 소명되면
경비 집행이 인정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협약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MS 오피스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를 1년 사용 계약 기간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개월 나머지 9개월이 불인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1년이라는 라이센스 구매 기간이 최소 계약 단위라면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기관의 경우에서 해당이 되는데 그 연구원이나 뭐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 통합 구매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된 라이센스는 전체 그 구매한 금액을 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과제별로 배분해서 경비를 배분시키는 경우가 이제 비영리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범용성 소프트웨어나 범용성 장비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용품비나 연구환경 유지비인데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연구실에 반드시 설치되어 사용되어야지 연구실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회의비는 사전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에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출 결의서 등을 통해서 회의 장소, 회의 목적, 참석자 이런 내용들은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참석하지 않은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야근 및 특근식 대와 관련돼서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관련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단순히 야근식 대를 사용한 것 이런 경우에는 야근식 대 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평일 점심식 대 역시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예, 더불어 연구과제 운영비라고 구분되는 연구과제 운영비로 구분되는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식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산이 면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